강경화 외무장관은 대체 미국에 왜 간 것인가? 강 장관은 아마도 배낭여행을 간 것이다. 목적이 없다. 현재 일본에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간 것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강경화 장관 방미에 대해서 비판에 가까운 반응이 나오는 것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일본에서 한국의 외교장관이 미국에 간 사안에 대해 왜 그리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곧바로 관련 외교 프로세스를 가동해 바이든 예정 행정부와 접촉을 시도하고 새로운 한미관계 구축을 위한 담당자들의 접촉에 들어가고 있는 사안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외교장 간 회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일본에서는 한국은 참 이상한 방향으로 외교를 설정한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차기 행정부는 바이든 당선자로 확정이 된 상태인데 굳이 트럼프 행정부의 폼페이오를 만나냐는 것이죠. 일본 주요 포털의 관련 기사에는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회담과 회담을 가졌다는 기사를 실었고, 일본의 네티즌들은 아무 효과 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외교는 헛물을 켜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강경화 장관은 한국을 떠날 때 시기와 상관없이 한미 장관 차원에서 만나는 것뿐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아직 미국에서 구체적인 바이든 인사와의 접촉은 없을 것이라는 말도 전하고 미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과민 반응을 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첫 번째로 일본의 외교 소식통들은 뜻밖의 일본에서 한국의 저돌성을 상당히 부러워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WTO 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이 적지 않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WTO 총장을 예전부터 실무 경력이 화려한 후보를 준비했으며 이를 정부에서 전폭 지지해줬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에서는 유명희 후보를 내세우고 장관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해외 각국 정상에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이를 두고 비판 일색이었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나라가 WTO 총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계속 비판만 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처럼 강한 추진력이 없는 일본 정부가 도마에 오른 것입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은 WTO 후보를 이번 차수에도 내세우지 못했다며 일본의 국제 무대에서 위기감을 보여주고 매우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일침했습니다. 한 일본의 관료의 말을 인용해서 일본은 국제 무대에서 중재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고, 특히 미중 간의 문제가 불거진 지금 총장의 역할이 중요했다라면서 일본이 통상 전문가를 내세워 WTO 총장 후보로 나왔다면 좋았으나 인력이 없다고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WTO 총장으로 나오자 언론들은 동시다발로 한국이 수출 규제 소송에서 이기려고 한다, 혹은 한국과 같이 국제법을 무시하는 나라는 총장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일제히 비판을 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일본에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는 불만이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일본은 다 된 밥이라고 생각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관련한 소송에서 한국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한국은 이를 위해서 통산 전문가를 포섭하고 해당 소송을 위해 국제소송 전문가 팀을 꾸려 판을 뒤집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 나온 것은 해당 부서의 공무원 정도이며 전문가라 해도 한두 명만이 담당 업무를 받다가 변을 당한 것이죠. 따라서 일본 내부에서는 이제 내각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정부의 추진력이 한국과 중국에 밀린다고 푸념합니다. 이번 강경화 장관 미국 파견건도 같은 맥락으로 한국을 비판할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기존 행정부 및 새로운 행정부를 조율하려 하는데, 일본은 그것을 빤히 지켜만 보고 별다른 움직임 없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냐는 지적도 나온다는 것이죠. 게다가 국제 전문가들은 연달아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본이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합니다. 특히 미국의 저펜 패싱이 두드러질 것이라면서 오히려 트럼프보다도 멀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에커스 리서치의 피터 테스커는 바이든 정부는 이번 임기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미국 내에 분열된 상황을 비롯해 트럼프가 헤집어놓은 유럽과의 관계 등 임기가 짧을 것이라 전망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4월에서 6월 매달 아베 총리를 만나는 등 정상 간의 탑다운 방식의 외교를 해왔지만, 바이든은 이제 더 이상 트럼프처럼 골프 회동과 같은 외유성 외교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다가 건강 문제와 초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업무 프로세스는 바이든의 임기는 조심스럽게 4년이 될 수 있기에 상대적으로 이슈의 중심에 있는 한국, 북한, 중국 문제가 중심이 되며 일본은 자연스럽게 소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강경화 장관의 방미가 혹시나 일본이 뒤처지는 면이 발생할까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본이 한국을 신경 쓰는 이유는 한국이 미국을 발빠르게 접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놀란 부분은 막상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를 또한 이미 접촉한 게 아니냐는 사실입니다. 바이든의 선거 캠프는 아직 외국 인사들을 공식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은 뜻밖인데요. 강경화 장관이 막상 바이든 정부의 장관 내정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 것이죠. 강경화 장관은 박미중 워싱턴 DC에서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과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 등을 면담했습니다. 그 중에 쿤스 상원 의원은 바이든 당선인과 가까워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 중요성과 함께 종전선언에 대한 정부의 구상과 지금까지 있었던 미국과의 협의 내용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종전선언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만큼이나 관심을 갖는 사안이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이 직접 방미에 밝힌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일본은 종전선언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오고 있는 만큼 강 장관이 거기까지 얘기했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볼턴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트럼프가 북미 종전선언에 집착했으나 일본이 반대 입김을 불었다고 밝혔었죠. 따라서 한국의 이러한 빠른 행보는 민주당의 외교적 관심을 한반도에 고정시키는 데 효율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국무장관 후보라면 폼페이오와 동급 인사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오픈되면 좀 더 자연스러운 조우가 됩니다. 외교당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사이에서 괴리감이 없도록 최대한 부드러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이익과 주요 안보 사안에 관련된 것이 자칫 당파가 다르다고 정책이 급변하거나 바뀜이 없이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지인 것이죠. 강 장관은 이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가까운 인사들을 만나 북미 대화와 관련 정상 차원의 우선적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쿤스 상원 의원이 국무장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빠른 외교적 움직임이 돋보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모든 옵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미 외교에 있어서는 좀 더 강화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의 방미 시점에 맞춰서 바이든 당선자와 전화통화를 조율하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남은 만큼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인식 공유 등이 예상됩니다. 이번 통화의 첫 소재는 한미 동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정상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단순 명료한 대화들이 오갈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대선 기간 동안 연합뉴스에 한미동맹 강화에 관한 기고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 기고문에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문구를 같이 갑시다 라고 적어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에서는 쓸데없다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추진력이 강하다는 부러움도 동시에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에서는 좀처럼 한국 같은 과감함은 어렵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본 소식통들은 일본 내 역대 장관을 보면 그야말로 돌려가며 장관을 맡는 회전 초밥 정치의 표본이라면서 디지털 장관이 USB가 뭔지도 모르며 한국에 잘 알려진 신임 행정개혁상 고노다로는 일본의 뒤처진 정치 문화에 화를 내며 자신은 반드시 도장을 없애겠다며 공언했지만 이내 트위터에 내 도장이 예쁘지 않냐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간 외교 부분에서 아베 총리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접대하며 미일 외교를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외교 전반에 있어서 아베 총리를 내세운 외교는 때로는 이란 외교에서 헛발질을 보여주듯이 비효율적이었으며 대부분은 일본의 국제무대에서 위상이 예전보다 점점 약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혹시 대미 외교에 있어서 한 발 뒤처지지 않을까 하면서 한국의 관련 동향을 살핍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미국과 사전 외교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트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지 디자인이 나올 때마다 그 자체로 뉴스가 되곤 한다. 어떤 인물, 사건 사진인지 당대의 권력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등 타임지 표지만 쭉 훑어봐도 그 시기 세상설을 파악할 수 있다. 때로는 사진이 아닌 그래픽 디자인으로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다. 다만 붉은색 테두리에 타임이라는 잡지 이름이자 로고가 위편 가운데에 자리한 표지는 이 잡지의 변함없는 상징이었다. 그런 타임지가 창간 97년 만에 처음으로 표지에서 타임 로고를 빼는 전통 파괴를 선택했다. 대신 들어간 글자는 보웃. 2020년 미국 대선 투표일 하루 전인 11월 2일 자미국판이 그 주인공이다. 타임 편집장이자 대표 에드워드 벨센틸은 22일 독자에게 쓴 글에서 거의 100년에 가까운 타임 역사에서 처음으로 미국판 표지 로고를 우리 모두가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표지에는 투표함이 새겨진 마스크, 반다나를 쓴 여성이 등장한다. 그래픽 작가 셰퍼드 페어리 작품이다. 미 CNN 방송은
1923년 타임 창간 후 한 번도 시도한 적 없는 일이라며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선거가 될 이번 대선을 기록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물론 타임의 파격적인 표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1년 9.11 테러 후에는 검은색 표지로 추모 의미를 전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미국인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었던 지난달에도 검은색 테두리에 숫자 20만을 크게 쓰고 미국의 실패라는 부제도 달았다. 지난 19일자 표지도 백악관에서 뿜어져 나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래픽을 표지로 선택했다. 헬센텔 편집장은 다가오는 미국 대선 결과처럼 향후 세계를 좌우할 사안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역사의 분기점이 될 드문 순간에 서 있다며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했다. 타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을 20여 차례 이상 표지에 등장시켰다고 CNN은 전했다. 이번 표지를 만든 작가 페어리가 2008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상징이었던 희망, 변화 포스터를 만들었다고 미일간 USA 투데이는 보도했다. 타임에 투표하라 표지가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미국은 물론 세계가 이번 미국 대선 결과를 그만큼 주목하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투표하라는 당연한 민주주의 원칙 강조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반론도 많다. 트럼프 잔고 바닥났다. 바이든은 45억짜리 브래드 피트 광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자금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여유있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율뿐 아니라 머니게임에서도 승기를 잡았다는 얘기다. 바이든 캠프는 넉넉한 실탄을 활용해 막판 일주일 경합주에서 대대적인 광고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잔고가 바닥나기 시작한 트럼프 캠프는 TV보다는 온라인 광고에 집중할 예정이다. 바이든 캠프 잔고, 트럼프의 4배.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바이든 캠프의 선거 자금 잔고는 1억 6,200만 달러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자금 잔고는 4,300만 달러, 약 4분의 1 수준이다. 바이든은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지난 8월 총 3억 6,400만 달러를 모았다. 같은 달 트럼프 캠프가 모은 자금은 2억 1천만 달러에 그쳤다. 9월에도 바이든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3억 8,300만 달러를 조달해 역대 미국 대통령 후보가 한 달 동안 모은 자금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뉴욕타임스는 진보 진영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별세 여파, 첫 번째 대선 토론 결과 등에 바이든 쪽으로 돈이 몰렸다고 분석했다. 양 캠프 TV 광고에만 1조 7천억 원 넘게 써. 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 측이 가장 많은 돈을 투입한 곳은 TV 광고였다. 지난 19일 바이든이 미 프로민시 축구 경기 중 방영되는 60초짜리 광고에 쓴 돈은 약 400만 달러. 유명 배우 브래드 피트와 샘 엘리어트의 내레이션이 입혀졌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치열한 경합주에서 바이든이 TV 광고에 쏟아부은 돈은 5,300만 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의 1,700만 달러를 압도했다. 특히 바이든은 지난 9월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만 38개의 다른 버전의 광고를 방영했다. 바이든뿐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TV 광고에 돈을 쏟아부었다. MIT가 광고 분석 업체인 애드버타이징 애널리틱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18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가 TV 광고에 지출한 금액은 15억 달러를 넘어섰다. 2016년 대선보다 3배가 커진 규모다. 문제는 남은 일주일이다. 트럼프 캠프는 지난달 몇 개의 TV 광고를 취소했다. 지금까지의 광고로도 충분하다며 SNS 등을 통한 온라인 광고로 TV 광고를 대체하겠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바닥이 보이기 시작한 대선 자금 잔고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곧바로 나왔다. 바이든의 선거 자금을 관리하는 루퍼스 기포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자신의 돈을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고 한 걸 기억하나요? 진짜 그래야 할 것 같네요라는 조롱성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광고 파괴력 4년 전보다 커져. 한국은 정치 자금과 선거 자금에 세세하게 제한을 두고 있지만 미국은 규제가 거의 없는 편이다. 후보자 본인은 물론 정당과 단체도 선거 자금을 모아 쓸 수 있다. 자금 제공도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이 강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유력 후보일수록 자금도 몰린다. 다만 자금력이 꼭 대선 승리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4억 달러가량을 쓰고 당선됐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지출한 돈의 절반 수준이었다. 사만다 제이거 트럼프 선거 캠프 언론 담당 보좌관이 돈으로 대통령직을 살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2016년과는 환경이 달라졌다는 반박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유권자들의 TV, 라디오, SNS 등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인층에서 바이든에게 밀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광고 전쟁에서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소액 기부자만 보면 트럼프가 앞서. 하지만 역대 최대 수준의 선거 자금에도 바이든 캠프가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후원금의 출처다. 바이든은 뭉칫돈을 내는 개인 혹은 단체, 고액 후원자에게서 주로 돈을 조달한다. 미국 내 큰 손들이 바이든의 줄을 섰다는 방증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사모펀드 업계에서